자, 25번에서부터 28번까지 얘기가 이제 증명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긋지긋해 하는 거야. 제 싫어해요, 다들. 증명에 관한 거는. 증명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자, 짝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홀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런 것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 여러분, 일단, 자,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이 n이라는 놈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런 놈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먼저 첫 번째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짝수라는 건 이 자연수 n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2배 해주면 되겠죠. 이게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홀수라는 거는 당연히 짝수에다가 자 2를 더할 수도 있고 짝수에다가 2를 뺄 수도 있어요. 근데 n이 자연수일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식을 쓰는 게 조금 정확할 거냐면, 자, n이 자연수니까 짝수에다가 2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요때는 n이 1부터 들어가잖아.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홀수가 1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부터 나와? 3부터 나와. 이렇게. 자, 2n-1이라고 했을 때 n이 1이잖아? 그때 자연수 뭐부터 나와? 홀수 1부터 나온단 말이야. 홀수가 1부터 나온단 말이야. n이 2일 때는 3, 3일 때는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n이 자연수일 때 홀수를, 자연수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n 플러스 1보다 뭐가 적합하다? 2n 마이너스 1이 적합하다. 어쨌든 짝수에다가 2를 더해도 홀수고 2를 빼도 홀수인 거야. 그럼 2n 플러스 1로 썼을 때는 n에 얼마부터 집어넣을 수 있을 때? 0부터 집어넣을 수 있을 때는 2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자연스럽다? 2n 마이너스 1이 더 자연스럽다. 이해되죠? 만약에 여러분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자 3의 배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자연수 n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놈, 3의 배수가 아닌 놈을 표현할 때는 자 3의 배수에서 자 2를 빼든가 3의 배수에서 얼마를 빼면 돼? 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할 수도 있고 2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해버리면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n이 1일 땐 자 뭐부터 나오게 돼? n이 1일 때는 4부터 나오게 돼. 응? 원래는 1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짝수나 홀수나 뭐 이러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 방법을 알아야지만 25번 같은 그러한 증명이 좀 원활하게 좀 가능하게 돼. 나중에 감점의 요인도 없고요. 자, 25번 봅시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자,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겠지. 근데 제곱을 했는데 짝수인데 왜 원래 수도 짝수야?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녀석은 이 명제 자체를 가지고 증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뭐가 참이고 대우가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반드시 어떤 명제도 참이라는 그러한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대우를 먼저 한번 써볼게. 뭐를 증명하면 되는 거다? 자, 대우 명제 뒤집어서 붙여주는 거야.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의 대우는 n이
홀수이면, 짝수가 아니란 얘기는 홀수지,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즉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것만 증명해 주면 되는 거야. 자,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n을 자 뭐라고 놓자? 이번에는 자연수 k를 이용해서 2k-1로 놓자. 자, k는 뭐다? k는 자연수이다. 자, 짝수에서 자 1을 뺐어요. 대입하는 k가 자연수니까 1부터 홀수 1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n을 제곱해 보는 거지. 2k-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전개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요만큼은 짝수라는 거 혹시 알겠어? 요 두 개를 갖다 2로 묶을 수 있잖아.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어머나 요 녀석이 짝수네. 2를 곱했으니까 얘가 짝수고 짝수에다가 2를 더했어. 그러면 결국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라는 이러한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아,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라는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원래의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원래 명제 자,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 녀석이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문제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 자,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야?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n도 뭐다? 짝수라는 걸 한 번 증명했으니까. 자, 제곱이 짝수이면 원래 n도 짝수이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면서 자, 이제 문제들을 정리해 나갈 거야. 만약에 n제곱이 홀수면 자연스럽게 n도 뭐가 되는 거다? 홀수가 되는 거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귀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귀류법이 나와요. 자, 위에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과 좀 유사해요. 근데 어쨌든 이 귀류법이라는 건 다행히 고등학교 3년 과정 중에 딱 요 부분에 한정해서 나오고 수능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만 딱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돼. 자, 이 귀류법이라는 거 무언가를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 때 쓰는 간접 증명법이거든. 응? 거기에 이제 뭐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점을 이끌어내는 간접 증명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어떤 건장한 남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나름 그냥 이해하면서 들어. 뭐, 마이클 타이슨이 있다라고 해. 그냥 남자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너 남자인 거를 증명해봐라고 얘기했을 때 직접 증명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고 잘못하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 세상에는 어쨌든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한 종류만 있는 거야. 그렇게 쳐, 뭐 자웅동체 이런 거 뭐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둘 중에 한 종류만 있는 건데, 자, 남자인데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자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자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지. 그래서 엄청난, 아주 그냥 상상하기도 싫어요. 큰 모순이 생겨요. 왜? 이 모순이 생긴 이유는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자가 아니네? 모순이 생겼으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다? 남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귀류법이야.
약간 날로 먹는 그런 느낌이지.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 사실 수학을 대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이 직접 증명하기 쉬운 것들이 몇 개 없어. 다 간접 증명법이야.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런 귀류법이라고. 뭐뭐라고 가정하자. 모순이 생김으로 원래의 놈이 답. 이것도 뭐뭐라고 가정하자. 그렇게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겨. 따라서 원래의 있던 놈이 답.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을 해나간다고. 한 번만 여러분, 자, 한 번만 공부하면 돼. 이거 공부하고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대학교 가서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거면. 자, 27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27번 하기 전에 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좀 구분을 해볼까? 유리수. 자, 무리수를 좀 구분을 해보자고. 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건가? 어쨌든 이 무리수라는 건 크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냥 비순환 무한소수인 거야. 어떤 소수점 아래에 그 값들이 어떤 규칙이 없으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한소수라는 거지. 자,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수라는 건 어떤 두 개의 자연수로 자, n분의 n꼴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수를 유리수라고 해.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m하고 n 이 자연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서로 소인 자연수,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m과 n이 저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서로 소인 자연수,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알았지? 이게 유리수야. 유리수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m분의 n꼴의 형태고, 그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그게 유리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 직접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비순환 무한소수잖아. 1.414 얼마 나가는데 이거를 직접 증명하겠다고. 자, 발 벗고 뛰어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자, 만약에 어떤 수학자가 이거 직접 증명하겠다고 평생을 걸쳐서 한번 소수점 아래의 자리를 계산하는 거야. 다 못하겠지, 무한소수니까. 한 10억짜리까지 계산하고 이제 죽으려고 해, 늙어서, 노안으로. 그러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겠지. 야, 이 새끼들아, 내가 10억짜리까지 했잖냐. 더 이상 규칙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나 이제 죽는다, 안녕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치 없게 제자 하나가, 아, 스승님, 그 뒤부터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아, 숨을 거둘 수가 없어. 다시 죽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또 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실수라는 거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루트 2라는 놈을 유리수라고 놓고 어떤 모순점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러면 왜 모순점이 생겼어? 무리수를 유리수라고 해서 모순점이 생겼어. 그러니까 무리수가 맞네. 뭔가 날로 먹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루트, 자, 2를 첫 번째, 두 번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루트 2가 뭐라고 가정하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지? 유리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자, 루트 2를 우리가 n분의 n이라고 표현할 거야.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감점 요인 없으려면은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중에 어디에서 이 녀석 두 개가 서로소라는 놈을 가지고 모순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자, 양변에 m을 곱할 거야. 양변에 m을 곱하면 n은 루트 2m이 되고, 이 녀석을 제곱하잖아. 이 녀석을 양변, 자, 제곱해주면 n제곱은 2배의 m제곱과 같아. 근데 여기에서 2배의 m제곱이라는 건
n제곱은 어쨌든 자연수니까 자연수에다 2배를 쓰면 얘는 짝수 아니야. 자, 2m제곱이 짝수이므로 n제곱도 짝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까 25번에서 또 n제곱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라는 거 기억나 혹시? 자, n제곱이 짝수이면 모두 짝수가 되는 거야? n도 짝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그러면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k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때 k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요 n은 2k 요 녀석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n에다가 2k 대입하면 2k의 제곱은 2의 m의 제곱인 거고 요 녀석을 계속 풀면 4k의 제곱은 2m의 제곱인 거고 자, 따라서 m제곱은 2k의 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2k의 제곱은 짝수지? 얘 짝수잖아. 자, 2k의 제곱이 짝수니까 m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이 얘기는 생략할게요. 자, 쓰는 거 생략할게. 자, 따라서 m제곱이 짝수이면 자, 누구도 짝수가 되는 거야? m도 짝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n도 짝수고 m도 짝수라는 게 여기서 나왔지? 근데 분명히 m하고 얘는 서로라고 했잖아. 근데 n도 짝수고 m도 짝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지?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산 과정에서 두 개가 모두 짝수인 서로소가 아닌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무리수를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m과 n이 서로 소인 자, 이러한 가정에 뭐가 생겼다 지금? 모순이 생겼다. 컨트래딕션. 자, 모순이 생겼어. 왜? 무리수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자, 루트 2는 자, 무리수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지. 뭔가 약간 이상하지? 날로 먹는 느낌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자, 잘 기억해 두면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 자연수도 3의 배수이다.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중간에 있는 어떤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형식은 지금 27번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한 이 과정하고 똑같아. 알았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진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얘네들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선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참일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자,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언급할 가치가 없어. 알았지?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참인 상태에서 정의한다. 자,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는 여러분 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즉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때 여러분 이렇게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잖아. 출발하는 쪽에 있는 조건이 이 녀석이 이제 충분 조건인 거예요. 자, 맞아서 P가 터지고 있지? 자, P가 터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이해 가세요? 자, 화살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출발하는 쪽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 자, 맞아서 P가 터지는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따져볼게. 예를 들어, 자, x의 제곱 빼기 2x는 0 이라는 이러한 조건하고 x 이퀄 0 이런 조건을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 자,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x가 0이거나 2인 거야.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지, 그지? 이쪽 방향으로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x 이퀄 0이라는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녀석을. 자, 맞아서 P가 터지고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주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자, 다시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자, 포함관계가 성립을 해.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 자, 맞아서 P가 터지는 조건을 뭐라고 불러?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잘 해. 자, 다음에 이제 동치라는 게 있는데, 동치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결국은. 자, P면 Q라는, 자, 이러한 명제도 참이고요. 자, Q이면 P. 자, 거꾸로 가는 이러한 역명제도 참일 때, 요 녀석도 참이고, 요 녀석도 참일 때는 P가 Q에도 포함되지만, Q가 어디에도 포함되는 거야? P에도 포함되는 거야. 자, 이 P의 입장에서는 화살이 출발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서 P 터지는 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 얘기를 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양쪽의 가정과 결론에 있는 조건들이 자,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다. 이해되시죠? 자, 29번을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정을 하래. 뭐를 물어봤어, 지금? P를 물어본 거야. 이 P라는 놈에서 화살이 출발하느냐, 화살이 쳐맞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지. 자, 1번은 P라는 놈은 1에서부터 7까지, Q라는 놈은 3에서부터 5까지니까 결국은 Q가 어디에 포함이 돼? P에 포함이 되는 거고, 화살은 어디에서 어디로? Q에서 P로 날아간다. 자, P를 물어봤으니까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다음에 2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 얘기는 x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이게 P를 만족하는 x값이야. 자, Q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이때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네. 그러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두 개의 진리집합 관계에서 P가 누구에 포함이 돼? Q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화살은 P에서 어디로 날아간다? Q로 날아간다. 자, 뭘 물어봤어? P를 물어봤잖아, P를. 자, P를 물어봤으니까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P는 여기서 무슨 조건? 그렇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3번은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자, x가 바로 조건 P야. 자, Q는 3x 플러스 6은 0을 만족하는 x가 바로 Q인 거야. 자, 이때 요 P에 대한 x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이네요.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 녀석을 q라는 놈 3x 플러스 6은 0을 한번 풀어보면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네. 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P면 Q이다. 이 녀석도 참이 되는 거고요. Q면 P이다. 이 녀석도 참이 되는 거야. 자, P의 입장에서는 화살이 출발하는 쪽, 화살을 맞는 쪽 동시에 있잖아.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자, 불러주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참인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 자, 맞아서 피 터지는 쪽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31번. 이번에는 x의 제곱 이퀄 4는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주어가 누구야? 얘가 주어죠. 얘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자, x의 제곱 이퀄 4하고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두 개의 조건 중에 누구를 물어본 거야? 얘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포함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x의 제곱이 4라는 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네.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놈은 x가 0이거나 또는 x의 제곱이 4인 경우니까 이때 x값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화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인 거야. 이해 가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4. 요 조건에 대한 요 녀석을 물어봤으니까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잖아. 자, 무슨 조건이라고 쓰면 돼? 여기에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33번. 다음 조건에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정하래.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P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어 이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자, 33번에 1번. 자, P가 정삼각형이야. Q는 2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정삼각형은 어디 안에 포함이 돼? 2등변 삼각형 안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요 P에서 Q의 방향으로의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P가 있잖아. 자, P는 무슨 조건이다? 그쵸?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죠. 자, 33번에 2번은 P라는 놈이 X의 제곱은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고요. Q라는 놈은 A는 B래. 근데 A의 제곱이 B의 제곱과 같다라는 건, 자, 이거만 한번 방정식으로 한번 뭐 거들먹거리면서 풀어본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지,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0이란 말이야. 자, 따라서 A가 B일 수도 있고요, A가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이번에는 Q가 어디에 포함이 돼? P에 포함이 되는 거지. 자, 화살은 Q에서 P로 날아가는 요쪽 방향에, 자, 요쪽 방향으로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럼 P의 입장에서는 지금 화살을 쳐맞고 있잖아. P가 나 안 나? P가 나오고 있으니까 P는 무슨 조건이다? 그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P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Q라는 놈은 A 교집합 B가 A야. 근데 A 교집합 B가 A래. 교집합에서는 부분집합 관계에 있을 때 교집합에서는 작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 교도소. 자, 부분집합 관계에 있을 때는 교집합에서는 작은 놈이 나오게 돼 있어. 즉
A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P나 Q나 어때?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P면 Q이다. 요 녀석도 참인 거고요. 자, Q면 P이다. 요 녀석도 참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누구의 입장에서는? P의 입장에서는 화살이 출발하는 쪽, 자, 맞아서 피 터지는 쪽, 자, 모두 해당이 되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쉽죠? 쉬워. 자, 그 다음에 4번. 자, P라는 조건은 X는 홀수다. 자, 1, 3, 5, 7 요런 놈들이야. 자, X는 소수다. 2, 3, 5, 7, 11 이런 놈들이 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P하고 Q의 포함관계가 전혀 성립하지가 않지? 자, P가 Q의 부분집합도 아닌 거고 Q가 P의 부분집합도 아닌 거예요. 결국 이럴 때는 P는 뭐냐? 아무 조건도 아닌 거예요.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35번 문제도 시험에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x의 제곱 더하기 kx-6은 0 이 녀석하고 x 플러스 2가 0이라는 건 x가 얼마? 자, 마이너스 2라는 놈을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무슨 조건이라고? 이게 주어잖아. 이 녀석이 자,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의 명제가 참이냐 하면 요 방향으로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맞아서 P가 터져야 되니까. 얘가 즉 x가 마이너스 2면 x의 제곱 더하기 kx-6은 0 이다라는 이러한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x가 마이너스일 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x의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 넣어주면 4 빼기 2k 마이너스 6은 0 이게 성립을 해야 돼. 자, 따라서 2k가 마이너스 2이므로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 가능해. 자, 37번 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여기에 주어지 얘가 자, 필요 조건이래. 자, 두 번째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러한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이번엔 주어가 얘가 되겠지? 얘가 충분 조건인 거예요. 요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누구하고 누구를 한번 비교해 보자.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개의 조건 중에 요 녀석이 주어고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자, 요 방향으로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자, 포함 관계는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 쏙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 얘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녀석이 어디 안에 쏙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a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자, 3하고 4는 크기가 결정이 됐으니까 누구만 따지면 돼? 그렇지. 이 a하고 1의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A는 일단 1보다 어떤 쪽에서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A하고 2라고 이렇게 같아져도 자, 포함 관계는 여전히 성립하는 거죠. 자, 등호를 포함한다 이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구하고의 관계를 보자. X가 B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하고 X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이번에는 얘가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여기서 화살이 출발하는 이러한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참이라는 얘기야. 그럼 포함관계는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즉 X가 B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녀석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3이 여기 있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자, 누구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의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네. 결국은 이 B라는 놈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B하고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져도 포함관계는 여전히 성립을 하겠지. 자, 등호를 만족해. 자, 이때 A의 최소값은 A의 최대값은 가장 컸을 때가 1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 되는 거고 B는 가장 작았을 때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따라서 B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39번.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일단 not Q,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필요 조건이에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not P하고 not Q는 같은 놈은 아닌 거야. 알았지? 어쨌든 not P라는 이러한 주어가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걸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보자고요. not P하고 not Q가 있는데 이 녀석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래. 그럼 얘가 화살을 맞아야지 요 방향으로의 명제가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진리집합 관계에 있어서는 not Q가 자, 누구한테 포함돼야 돼? not P, not Q가 not P한테 포함이 돼야 돼. 이걸 집합으로 제대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Q의 여집합이 누구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 요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얘네의 반대. 자, P하고 Q의 관계는 거꾸로 자, 이 Q하고 P의 관계는 이 부분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집합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P가 누구의 부분집합인 거야? Q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막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네. 자, P가 자,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먼저 첫 번째 자, 교도소 P 교집합 Q가 작은 놈이 P잖아. 자, P 교집합 Q는 P가 돼야 되고 대합실 합집합에선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P 합 Q가 돼야 돼. 자, 두 번째 자, P라는 작은 놈에서 자, Q라는 큰 놈을 빼면 남는 게 없어. 자, 빼기는 구부리고 자, 뒤에 땀이 난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얘도 공집합인 거고 자, 이제 양쪽에 뭐를 취하자? 여집합을 취하자. 자,
자, 드모로왕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은 P 여합 Q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공집합의 반대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 안에서 골라주는 거예요. 자, 1번은 맞지? 자, 2번도 맞죠? 자, 2번 여기 있네, 여기. 2번 맞지? 3번, P 합 Q는 Q.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요거. 자, Q 빼기 P. 공집합이래. 아니잖아. P 빼기 Q가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답은 옳지 않은 건 4번 아니야? 아, 이 문제는 좀 이상하네. 2번하고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그냥. 5번은 P 교집합 Q는 P. P가 작은 놈이니까. 자, 교집합에서는 작은 놈 P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라고요. 자, 41번 문제는 명제와 아리스토텔레스님의 3단 논법의 콜라보레이션이야.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의 연결 관계만 잘 확인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 아, 출발하는 쪽이 충분 조건이고, 자, 맞아서 P가 터지면 필요 조건이다. 아, 그거만 여러분 잘 확인해 가면서, 자, 문제를 풀게 된다면 그게 어렵지 않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P가 주어면서, 자, P에서 출발하는 게 참인 명제인 거야. 자, 첫 번째, 자, P이면 Q이다. 요 녀석이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 자, Q하고 R은 Q가 P가 터져야 돼. 자, 두 번째, Q하고 R은 요 녀석이 주어잖아. 얘가 필요 조건이잖아. 얘가 P가 터져야 돼. 자, 요 녀석이 참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R이 주어고, 자, 필요 조건이래. R이 P가 터져야 돼. 자, R하고 S가 있는데 요 녀석이 주어면서 필요 조건이니까 이런 방향의 명제가 또 참이 되는 거야. 네 번째, 자, 이번에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S가 주어지 필요 조건이니까 S가 P가 터져야 돼. S하고 Q는 얘가 주어면서 P가 터져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자, 얘네를 이제 제대로 한번 다시 써볼까? 아, R이면 Q이다. 요 녀석이 참이 되는 거고요. S이면 R이다. 요 녀석 참이 되는 거고, Q이면 S다. 요 녀석이 참이 되는 거야. 자, 이 주어진 관계를 전체적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 거예요. 자, 먼저 P면 Q이다는 놈 있지? P면 Q이다. 요 녀석이 참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Q이면 S래. Q이면 S래. 이게 참이 되는 거지. S이면 R이래. 근데 다시 R이면 Q래. 여러분, 이 얘기는 Q하고 S하고 R의 관계는, 자, 봐봐. 서로 뺑글뺑글 도는 관계야. 자, S, Q이면 S이다. S이면 R이 되는 거고, R이면 Q가 되는 거야. 자, 이 순환관계 알겠지? 자, 이제 먼저 이 P하고 S의 관계를 한번 볼까? 자, P하고 S의 관계. 자, P하고 S의 관계는 P이면 S이다. 요게 참이 되는 거지. P이면 S이다. 요게 참이 되는 거니까 이 P하고 S 중에 P를 물어봤잖아. 출발하는 쪽이 있으므로 무슨 조건? 자,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자,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Q하고 S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Q이면 S이다. 이게 참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만, S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순환하는 관계에 있잖아, 그치? 자, Q이면
S이다. 이 녀석도 참이 되는 거지만 다시 S이면 Q이다. 이 녀석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이 Q의 입장에서는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맞아서 피 터지는 쪽에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자, 무슨 조건이 되는 거다? 자, 필요, 자,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 자,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거야. 자, 부등식의 증명. 여기서 얘기하는 부등식은 어중이 떠중이 부등식이 아니라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거든. 절대 부등식이 뭐냐?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애들이 있어. 크다 작다 항상 성립을 해. 근데 야, 이거 항상 0보다 커. 아니야, 항상 0보다 작아. 이렇게 말로만 떠들 수 없으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그 내용인 거거든. 자, 쉽지 않아요. 연습을 좀 이것도 충분히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니까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 여러분, 실수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0을 포함하죠. 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항상 성립해. 근데 만약에 어떤 실수를 제곱한 놈에다가 2를 더했어.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하지. 이게 당연하죠, 그죠?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어떤 x의 제곱 플러스 뭐 4x라는 놈이 있다. 이제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선,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요 x의 개수 4, 요 녀석에 뭐가 필요하다?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더하게 되면 4를 더하게 되면 이 녀석은 누구의 완전 제곱이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다가 만약에 조그마한 양수라도 하나 더 더해지면 얘가 0보다 큰 건 당연하게 되겠지, 그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자,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러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왜 그러느냐, 그걸 한번 이제 밝혀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요 식에 요 x의 개수 반의 제곱인 얼마를 더해? 2를 더할 거예요. 근데 원래 식은 3이잖아, 그치? 3이 되기 위해선 다시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식을 표현 가능하냐? 아, 얘는 x-1의 제곱에 더하기 2다. 가만히 보니까 완전 제곱에다가 어떤 양수를 더했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증명 끝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 녀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데 이게 왜 항상 0보다 크냐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 자,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x에 요 x의 개수가 1이야. 요거에 뭐의 제곱이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해. 자, 반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인데 원래 있던 식은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3을 더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놈의 식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에, 어떤 실수의 완전 제곱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큰 거 당연한 거지. 증명 끝이라니까. 자, 하나만 더. 만약에 뭐 A하고 B가 가령 실수일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해 보래.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냐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a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요 a의 개수가 마이너스 b지? 요 마이너스 b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요 녀석에 뭐가 필요하다?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게 되면 4분의 b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이게 완전 제곱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 b의 제곱이 있잖아. 원래 b의 제곱이었잖아요. 얘가 b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얼마를 더해야 돼? 4분의 3 b의 제곱을 더 더해줘야지만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식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냐? 이 녀석은 그러면 a-2분의 b의 완전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 봐봐. 얘도 완전 제곱이고 실수의 완전 제곱이고 이 녀석도 실수의 완전 제곱 꼴의 형태야. 그럼 이 녀석은 일단 항상 0보다 어때? 0보다 큰 이러한 상태가 되겠네.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얼마라면 0이라면 요 식은 뭐도 가능하다? 0도 가능하다. 자, 따라서 요때 요 등호는 a하고 b가 모두 얼마일 때? 0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언급해주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절대부등식이지만 가끔 가다가 그 서술형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밝혀주는 자, 그러한 내용이에요. 꼭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하고 싶어. 자, 만약에 3이 2보다 크다. 이거 당연하지, 그치? 당연한데 얘가 왜 3이 2보다 크냐?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야. 어리둥절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야, 빵 3개가 있고 빵이 2개가 있는데 뭐가 많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는 아니야. 자, 요걸 갖다가 증명하는 방법은 요 3이라는 놈과 2라는 놈이 있지. 요거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증명을 하자. 자, 나는 3에서 뭐를 빼보겠다? 2를 빼보겠다.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1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얘는 0보다 크네? 3에서 2를 뺐더니 얘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자, 따라서 3이 뭐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돼? 2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돼.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대부분의 증명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자, 부등식의 증명, 대속 크기의 판단 이런 것들은 일단 잘 모르겠으면 뭐해? 빼보면 돼. 자, 빼서 그 차이가 0보다 크면 앞에 놈이 뒤에 거보다 큰 거고 그 차이가 0보다 작으면 자, 뒤에 놈이 앞에 거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걸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자, 만약에 3을 자, 얼마로 나눠? 2로 나눴다 이거야. 3을 자, 2로 나눠 볼 거예요. 3을 2로 나눠 보면 얘는 1.5 아니야? 1.5. 자, 1.5는 뭐보다 큰 값이야? 1보다 큰 값이지. 자, 2분의 3이라는 놈은 1보다 큰 값이야. 따라서 3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자, 증명도 가능해. 근데 이렇게 나눠보는, 자, 나누어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1보다 큰가 작은가를 갖다가 따지는 이러한 증명 방법은 자, 이제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저기 문제집에 자, 가끔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그 학교 시험에서는 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어쨌든 이 나누어서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이러한 증명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만약에 그 식에 절대값을 포함하거나, 자, 루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또는 루트를 포함한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 두 번째 것처럼 빼봐서 그 차이의 어떤 부호를 갖다가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절대값이던 루트던 이런 건 모두 양수란 말이야. 이럴 때는 여러분, 자,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A도 양수고, 자, B도 양수인 조건이 있어. 근데 A하고 B가 절대값을 포함하든 루트를 포함하든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빼서 그 부호의 차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A도 제곱하고 모두 제곱해 주는 거야. B도 제곱해 주는 거야. 자, 만약에 얘를 빼가지고 얘가 양수라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제곱을 떼어버려도 그 대소관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나 B의 절대값이든 루트를 포함하는 식이다. 자, 빼서 식의 계산이 쉽지가 않다면 뭐에서 빼보는 거야?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만약에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빼봤더니 이 녀석이 음수예요. 그러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도 B도 모두 양수니까 제곱을 떼어서도 그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 그치? 자, 따라서 A가 이번에는 B보다 어때?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되는 게, 그 일반적인 어떤 식일 때는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어떤 식에서 다른 한 식을 갖다가 빼서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냥 빼서 우리가 식의 정리가 좀 힘들 때는, 특히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나 루트가 있을 때는 뭐에서 빼본다? 제곱을 해서 빼본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어느 게 더 큰 놈인가를 갖다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요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직접 해보자고. 자, 55번. 다음은 AB, XY가 실수일 때, 자, 부등식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자,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괄호 넣기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써봐야 돼. 실제 스스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자, 먼저 좌변식 있지? 요 녀석에서 우변식 요 녀석을 한번 빼볼 거야.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자, 뭐를 빼보자?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을 빼보자. 요 녀석이 이제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요 식을 갖다가 전개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겠네.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Y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요 식이 전개가 될 것이고, 빼기, 자, 뒤에 있는 식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A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의 제곱, 자, 곱해서 2배니까, 자, 플러스 2배의 AX BY. 자, 1차적으로 이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가만히 보니까 요거 A의 제곱 X의 제곱 A 제곱 X의 제곱 없어지고요. 자, B의 제곱 Y의 제곱, 자, B의 제곱 Y의 제곱이 없어지지. 자, 남는 식을 한번 살펴봤더니 요 녀석이 남네. A 제곱에 Y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빼기 2배의 AX BY, 요 녀석이 남는데,
얘를 다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 요 a의 제곱 y의 제곱은 ay의 제곱 더하기 자, b의 제곱 x의 제곱은 bx의 제곱에 더하기 요 녀석은 2배에 얘를 ay 곱하기 bx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자,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2배니까 이거 완전 제곱 아니야? ay 더하기 얼마? bx의 완전 제곱 빼기 bx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녀석이 0보다 자, 크거나 같은 거는 당연하지. 왜냐하면 실수의 완전 제곱이니까. 자,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 등호는 요 녀석이 0일 때 만족하는 거 아니야? 즉 ay가 얼마일 때 bx일 때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증명이 끝인 거야. 자,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 등호 조건에서 있지? 요 양변을 갖다가 뭐로 나눠? a 곱하기 b, a 곱하기 b로 나누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b분의 y하고 a분의 x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즉 a분의 x가 자, 누구랑 같다? b분의 y랑 같을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에 가에 들어갈 거는 뭐야? 가에 들어갈 거는 얘가 가에 들어가겠네. 이 녀석이 a, y, 마이너스 bx 이 녀석이 가에 들어갈 거고 나에 들어갈 거는 요걸 넣어도 되고 요걸 넣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식을 좀 답으로 많이 쓰지 않나 싶어. 자, a분의 x가 자꾸만 이게 글씨가 이렇게 삐뚤삐뚤 거리냐. 자, a분의 x가 자, b분의 y와 같다. 일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괄호 넣기를 완성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증명 문제는 괄호 넣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그냥 내버릴 수 있어, 선생님들이. 괄호 넣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써보면서 하는 게 신상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56번.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56번에서 나오는 이 부등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니까 증명 방법과 더불어 그 부등식을 어디에 활용할 건가 그걸 잘 익혀야 돼. 자, 어쨌든 증명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이러한 조건에서 자,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자, 괄호 넣기 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괄호 넣기에 집중하지 않고 실제 한번 증명을 해본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써먹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정말 매년 어느 학교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니까요. 자,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한번 빼본다라고 했어. 자, 증명. 여기다 할까? 자, 2분의 a 플러스 b에서요. 뭐를 빼보자? 루트 ab를 빼보자. 자, 이걸 통분할 거야. 이걸 통분하면은 자, 2분의 a 더하기 b에 빼기 2배의 루트 뭐와 같아? a, b와 같아. 자, 근데 다시 얘는 2분의 a라는 놈은 루트 a의 제곱이지, 그지? 자, 더하기 b라는 놈은 루트 b의 제곱이지. 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2배니까 완전 제곱식인 거야. 누구의 완전 제곱식?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이건 요 녀석은 뭐 2분에는 있지만 어차피 분모 양수고 분자는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어때? 자,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근데 이 등호를 만족할 때는 자, 이 a라는 녀석하고 자, b라는 녀석이 어떨 때야? 같을 때야. 등호는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성립을 한다. 만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자, 거기 가나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가? 루트 A가 들어가고, 나에는 루트 B가 들어갈 거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잖아.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괄호 넣기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서술형에서 직접 증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정말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자, 여기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표 문제들 있잖아. 자, 이 참고서에 다뤄주는 그런 증명들은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보고 증명해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57번 증명하기 전에 우리 이제 요 얘기 간단하게 하나 정리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 x의 제곱은 그 알맹이 x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뭐 눈으로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어때? 똑같지 않나? 양쪽 구잖아요, 그죠? 자, 안에 있는 x값이 양수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자, 절대값의 제곱은 알맹이의 제곱이다.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라고? 알맹이의 제곱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곱하기 y와 같다. 이 두 개만 이제 일단 잘 알아두고, 자, 5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다음은 a, 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자, 증명을 해볼 거라고 했어. 요 57번 문제, 여러분들 이 증명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죠? 뭐 절대값이 일단 나오니까 그걸 제곱해야 되고, 막 머리가 혼란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근데 뭐 크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여기 괄호 넣기 문제지만 괄호 넣기에 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체적인 증명을 다 해봐야 되는 거고, 역시 57번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예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빼본다라 그랬어.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서 뭐를 빼게 돼? 절대값 a 플러스 b를 빼게 돼. 그 다음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도 양수고, 자, 얘도 양수기 때문에 요거를 뭐에서 빼보는 거야?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제곱해 본다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 녀석을 제곱해 본다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제곱한다고? 절대값 a 플러스 b, 이 녀석을 제곱을 한다고. 그래서 빼보는 거야. 빼가지고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자, 우선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한번 완전 제곱을 펼쳐볼까? 그럼 앞에 거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절대값 b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얼마? 절대값 b. 이렇게 이제 전개가 가능하고, 빼기 뒤에 거는 절대값의 제곱은 알맹이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알맹이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다시 알맹이의 제곱 더하기, 자,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곱하기 b, 이렇게 자, 쓸 수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완전 제곱 정리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여기에선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자, b의 제곱 b의 제곱이 없어져. 남는 식은 누구야? 남는 식은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얼마? ab,
요 녀석만 남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0보다 클까 작을까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항상 여러분이 절대값을 갖다가 다루는 요령이 있지. 자, 절대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이 안에 알맹이, 요 녀석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나누어 정리해주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자, 먼저 첫 번째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고 그냥 나오지. 자, 2배의 ab 마이너스 ab. 그럼 얘가 얼마? 이게 0이 되겠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뭐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해 봐. 자, a 곱하기 b. 자,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고 나오면서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b 빼기 ab. 또 이 녀석은 마이너스 4의 ab가 되잖아요. 근데 a 곱하기 b는 양수야 음수야? a 곱하기 b는 음수라고. 얘가 음수라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니까 이 전체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네. 어머나? 자,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를 제곱해서 빼봤더니 얘는 0보다 어떤 상태가 되는 거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등호를 만족할 때는 자, 즉 0을 만족할 때는 자, 등호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어떨 때? 자,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았어. 자, 근데 알맹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 플러스 b가 모두 양수란 말이야. 그럼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자, 등호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58번입니다. 다음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자, 부등식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자, 증명을 해보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소관계를 갖다가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 자, 앞에 거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서 뭐를 빼볼 거야? 루트 a 더하기 b를 빼볼 거야. 그 다음에는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고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양수고 요 녀석도 뭐다? 요 녀석도? 요 녀석도 양수란 말이야 지금. 그럼 뭐에서 빼봐야겠어요? 아, 제곱해서 빼봐야겠구나.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 간단하죠. 이제 다 됐어.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자, b를 제곱하고 루트에 a 플러스 b를 제곱해서 뭐 한다고? 빼본다고.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요거를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앞에 있는 식 완전 제곱 정리하면 자, a 더하기 b 플러스 2배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얼마? 자, b가 될 거고요. 자, 뒤에 거를 제곱하면 a 플러스 얼마? b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a 없어지고 자, bb가 없어지면 자, 남는 식은 자, 누가 남게 되는 거야? 자, 2배의 루트 얼마? a 곱하기 자, b 요게 남게 되는데 여러분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며.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에 거를 제곱해서 뒤에 거를 제곱해 자, 빼봤더니 이게 양수라면 자, 제곱을 떼어버려도 앞에 있는 누가 루트에 a 플러스 루트 b가 자, 뒤에 있는 누구? 루트에 a 플러스 b보다 크다라는 게 자, 확인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게 뭐야? 가에 들어갈 거는 2루트 얼마? 2루트 ab가 자, 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다에 들어가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자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요 산술 기하 평균 요 식은 여러분들 56번에서 자 증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도 언급을 했지, 그지? 뭔 내용인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요거를 활용하는 자 그러한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어.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를 2로 나눠. 이거 여러분 평균 내는 거 아니야? A하고 B의 평균 낸 거죠, 그죠?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해. 자, 루트 AB라는 게 있어. 자,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 이거 곱의 평균이거든? 자, 그걸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 합의 평균을 산술 평균, 곱의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합의 평균은 곱의 평균보다 양수 조건에서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야. 자, 등호는 언제?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에 대한 증명은 요 아래도 나와 있지만, 자, 56번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양수 조건에서 더해서 나눈 거는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 써먹냐면, 자, 무슨 조건에서? 양수 조건에서, 자, 뭐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90% 뭘 사용하게 돼?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자, 어떨 때 쓴다고? 양수 조건에서 뭘 구하는 문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 뭘 이용한다?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자, 다시 무슨 조건에서? 양수 조건에서 뭘 구하는 문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뭘 이용한다?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자, 10년 전에도 중요했고요. 20년 전에도 중요했고, 자, 지금도 중요해. 물론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 산술 기하 평균, 자, 못해도 한 문제, 자, 많으면 두 문제까지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어떤 문제가 자,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건가? 자, 그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 가면서 한번 자,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제.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이라는 건 2분의 A 더하기 B가 자, 루트 AB보다 자,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때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고?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 활용할 때는 식을 이렇게 안 쓸 거야. 이렇게 안 쓰고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요걸 가지고 자, 이제 써먹을 거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외워줄 거냐 하면, 자, 다시 무슨 조건에서? 양수 조건에서, 자, 잘 봐.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해서, 자,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다시.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워야지만 이걸 써먹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니까. 자, 다시 산술기하 평균 하면 원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라고 외워두면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롭다니까. 자, 좀 편하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외우자?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리듬도 타잖아. 랩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여기 1번을 한번 해볼게. 1번을. 자, x가 양수야. 자, x 플러스 x분의 1에 최소값 또는 뭐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자, 근데 x도 양수고
x 플러스 1도 양수지?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자,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놓으면 얘랑 바로 약분되면서 이거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잖아. 2.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자, 등호가 언제 만족한다고? x하고 x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두고 할 수 있느냐? x의 제곱은 1이 되잖아요. 이때 x값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x값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아, x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라고.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매년 이거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온다니까. 뭐 5개 학교면 한 4개 학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응? 자, 봐봐. 두 번째. 자, x가 3보다 클 때 x-3 더하기 x-3분의 4.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얘하고 얘를 갖다가 통분을 하기 시작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수험생활 1년 더 해야 돼. x가 3보다 크니까 요 녀석은 요 녀석 자체대로 양수고 얘는 얘 자체대로 뭐야? 양수가 되는 거야.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지? 얘하고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자,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2 해서 최소값이 얼마? 4가 되는 거야. 그럼 언제 등호를 만족할 때 최소값 4를 얻는 건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다? 등호는 x-3이 자, 누구랑 같을 때? x-3분의 4랑 같을 때. 요때도 여러분 혹시 x값 구할 수 있을까? 자, 얘는 x-3의 제곱이 4가 되는 거 아니요? 자, 따라서 제곱근 풀면 x-3은 자, 마이너스 2 또는 2야. 자, 이때 x값은 1 또는 5잖아. 근데 여기에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x값은 얼마? 5가 되는 거고요. 그때 최소값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x가 5보다 클 때 x-1 더하기 x-5분의 49. 자, 이 녀석의 이제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 그러면 x가 5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자,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자, 두 배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려고 한번 해봤어. 근데,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지 않잖아. 자, 당황스럽지 않아. 당황스러워요.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약분이 되는 형태로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지금 분모가 x-5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곱해질 x-5를 이 녀석을 살짝 변형해서 만들어주는 거 알았지? 그럼 x-5 더하기 x-5분의 49. 근데 원래 있던 식은 x-1이었어. 여기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서 4를 추가해서 본래의 형태로 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4라는 놈은 자 일정한 값이니까 앞에 있는 요 녀석만 최소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그치? 자, 요 앞에 밑줄 친 거, 요 녀석에 자 한번 값만 알아보자고.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자, 두 배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얘랑 약분한 상태에선 루트 49니까 7이지? 7 곱하기 2는 14야. 근데 얘를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얼마가 더해졌어? 4가 더해진 형태니까 우리는 최소값을 14 더하기 4에서 얼마로 구하면 돼? 18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응? 자, 분모의 모양이 나오도록 얘를 적절하게 변형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언제? 자, x가 얼마일 때 이 최소값 18을 갖느냐?
자, 누구하고 누가 같을 때? 그지? 요거 x-5하고 자, 등호는 x-5하고 누가 같을 때? x-5분의 49랑 같을 때. 자, 즉 x-5분의 제곱이 얼마일 때? 49일 때. 즉 x-5가 자, 마이너스 7 또는 7일 때. 즉 x는 자, x가 마이너스 2 또는 얼마일 때? 12일 때잖아. 근데 x는 5보다 자, 큰 범위의 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2는 아니고 답은 자, 그때 x 값은 얼마? 12가 되는 거야. x가 12일 때 최소값이 18.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4번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자, 일단 무슨 조건이야? 양수 조건. 자, A 곱하기 B가 4. 자, 두 수의 곱이 4고, 자, 2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두 양수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양수 조건인데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산수기하평균 이용해야 되겠네. 그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산수기하평균 한번 그려봐야지. 두 양수를 더한 거.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두 양수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두 양수를 더한 거. 자, 2a 더하기 4b는 자, 곱해서 2a 곱하기 4b 뭘 씌우고 루트를 씌우고 몇 배? 자, 두 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하잖아. 자, 이때 이 녀석을 계속 정리해 보면 자, 두 배의 루트 자, 8ab가 되겠네. 근데 a 곱하기 b가 1이라며. 자, 2루트 8. 루트 8은 2루트이니까 요 값은 얼마? 4루트 자, 2가 나와. 자,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 2a와 4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이때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누구? 4루트 2가 되는 거지. 아, 요게 최소값이구나. 간단하죠? 어렵지 않지? 자, 거기 이어서 59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양수 조건에서 자, 두 양수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8a.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자, 곱해볼까?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곱해서 뭘 씌우고? 그렇지. 루트를 씌우고 자,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bb 없어지고 aa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그럼 루트 16만 남잖아. 루트 16은 4니까 이거 4, 2, 8이 되겠네. 요 녀석이 무슨 값이라고? 요 녀석이 최소값이라고. 자,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 등호는 a분의 2b와 자, 뭐랑 같을 때? b분의 8a와 같을 때 성립하더라. 되게 쉽죠, 그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 맞을 문제 없어요. 응? 자, 6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양수 조건에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방법이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어설프게 공부해서 그 방법으로 계속 답을 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근데 틀려요, 그렇게 하면. 왜 그 방법이 안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라고요. 자, 일단 자, 먼저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A 플러스 B, 얘도 양수의 합이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도 양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소와 이 녀석의 최소를 따로 구해서 곱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한번 풀어볼 거라고. 자, 먼저 얘는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자,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니까 요 녀석이 요게 최소가 되는 거야. 2 루트 AB가 최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두 양수의 합이니까 산수 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두 양수를 더한 건 곱하면 A B분의 4 루트를 씌우고 자, 두 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 해서 요 녀석이 이제 요게 최소가 되는 거야. 자, 최소값은 자, 2 루트 A B분의 4 요게 최소이다. 그럼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 최소값과 얘와 얘를 곱하면 최소가 되지 않겠느냐. 자,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값은 2 루트 얼마? AB 곱하기 2 루트 AB분의 4다. AB분의 4다. 자, 즉 4 루트 4가 될 거니까 요때 최소값은 8이네. 근데 여기에 나온 요 결과가 정답일지 아닐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 먼저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 녀석이 최소값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근데 그 등호는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나오게 되는 거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요 녀석이 최소가 될 때는 요 등호를 만족할 때, 즉 A분의 1과 자, 누가 같을 때야? B분의 4가 같을 때란 말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A하고 B와 같고 동시에 A분의 1이 누구와 같게 되는? B분의 4와 같게 되는 이러한 A, B의 쌍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운이 좋으면 얻어 걸리는 수가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를 구할 수가 없다고. 거의 틀리겠지. 운이 좋아서 맞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100% 틀린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대부분 틀려, 대부분.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무조건 전개하세요. 무조건 전개야. 자, 먼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1이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4지요, 그죠? 자, 1 더하기 4는 5. 자, 기억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A분의 B. 자, 얘랑 얘랑 곱하면 B분의 4A. 아까 얼마? 5가 있었잖아, 그지?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5라는 놈은 일정하잖아. 그러면 얘의 최소값만 구하면 그 최소값에다가 5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A분의 B와 B분의 4A도 양수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두 양수를 더한 건 자, 곱하면 즉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몇 배 한 거보다 두 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 해서 얘 약분 되면서 요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4가 답은 아니지? 여기에 얼마가 처음에 더해져 있어? 5가 더해져 있잖아, 이미. 요 최소값 사이에다가 5를 더해서 9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때 자, 등호를 만족할 때 조건은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분의 B와 B분의 4A가 이렇게 같을 때 성립한다. 이해되세요? 자, 처음에 풀었던 8이라는 결과와 지금 풀었던 9라는 결과가 다르잖아. 이해되죠? 절대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 무조건 모여서 풀자. 전개를 해서 풀자. 아주 조심해야 돼. 자, 요거는. 자, 63번. X도 양수고 Y도 양수이고
자, x 곱하기 y가 10일 때 2x 플러스 5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무슨 조건? 양수 조건에서 자, 두 양수를 더한 거, 이러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양수를 더한 거 얼마? 2x 플러스 5y는 자, 곱한 거 10xy에 뭐를 씌우고 루트를 씌우고 몇 배 한 거보다? 자, 2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근데 x 곱하기 y가 얼마라고? 자,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100은 10 곱하기 2는 얼마? 20. 자, 최소값은 20이 되는 거예요.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자, 등호는 2x가 자, 뭐랑 같을 때? 5y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잘 기억해가지고 써먹을 수만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게 너무 쉬워져. 너무 해피해요. 금방금방 답이 나오게 되니까. 자, 6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일정한 경우? 곱이 일정해. 자, 곱이 자, 일정한 이러한 조건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해. 근데 거꾸로 어떤 유형이 있냐면 합이 일정할 때 자, 일정할 때 뭐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 곱의 자,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에서 그 공식을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지, 그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자,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고 하자. A도 양수고, 자, B도 양수야. 자, 합이 일정할 때, A 더하기 B가 20일 때, A 곱하기 B의 뭐를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얘기는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된다면, 자, 두 양수를 더한 거, 자, A 더하기 B는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2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자, 이때 등호는 언제 만족한다?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만족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서 원래 A 더하기 B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서 20을 집어넣어서 풀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풀면은 괜히 식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지, 그지? 근데 우리가 어차피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이게 등호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 즉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A 더하기 B가 20인데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는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건 A하고 B가 모두 얼마? 10일 때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 10 곱하기 10 해서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가 자, 20일 때 이번에는 2AB 아니 이번엔 뭐 똑같으면 안 되지? A 플러스 2B가 얼마? 20일 때 자, A 곱하기 B의 뭐를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양수 조건에서.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지 않아도 누구하고 누가 같을 때? A하고 2B가 같을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A하고 누가 같을 때? 2B가 각각 얼마일 때? 10일 때. 즉 A가 10이고 B가 5인 상황에서 자, A, B의 최대값은 자, 10 곱하기 5에서 답이 얼마? 5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만 잘 알면 크게 어렵지 않다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자, 산술기하 평균의 공식 자체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다.
자, 65번이에요. x가 양수고 자 y도 양수이다. 3x 플러스 2y가 10일 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약간 이제 산술 기하평균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우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이 녀석을 좀 뒤로 하고 여기에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3x 플러스 2y가 10이라는 이러한 합이 일정한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두 양수를 더한 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그걸 이용해서 산술 기하 평균으로 한번 식을 표현해 보자고. 자, 두 양수를 더한 거 3x 플러스 2y는 얘랑 곱하면 6xy지. 자,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자,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때 등호는 자, 언제 만족한다? 등호는 3x와 자, 누가 같을 때? 2y와 같을 때. 그러면 어쨌든 3x 더하기 2y가 10이니까 이 녀석이 10이니까 자, 10은 2 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다지. 거꾸로 말하면 2 루트 6xy는 1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루트의 3x 플러스 루트의 2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직접 구할 수 없잖아 지금. 뭐 해서 구해야 돼? 그렇지, 제곱을 해서 구해야 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자 3x 플러스 2y에 더하기 6 루트 얼마? 2 루트 6xy 이렇게 전개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여? 2 루트 6xy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보여? 2 루트 6xy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이 녀석은 얼마? 10이잖아. 그지? 그러면 10 더하기 2 루트 6xy의 값을 구한 게 이 녀석을 제곱한 값이란 말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2 루트 6xy라는 건 10보다는 어때? 작거나 같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제곱한 값은 여기에 지금 얼마를 더한 거야? 10을 더한 거란 말이야. 여기다 10을 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이 20이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은 그 최대값이 얼마다? 20인 거야. 응? 야, 다시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한 거라고 지금. 최대값이 얼마? 20이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제곱을 하기 전에 따라서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제곱을 풀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얘는 값이 양수니까요. 루트 20. 자, 답은 2루트 얼마가 답이다? 5가 답이다. 근데 이 문제를 시간을 갖다가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 자, 좀 이제 얍삽하게 풀 건데 3x 더하기 2y가 10일 때 자, 요 등호를 만족할 때가 바로 요 녀석이 최대값을 가질 때거든. 그럼 등호를 만족할 때는 3x하고 2y가 어떨 때야? 같을 때야. 3x 더하기 2y가 10인데 3x하고 2y가 어떨 때? 같을 때, 즉 3x가 얼마이고 5이고 2y가 얼마일 때다? 5일 때다. 즉 x가 3분의 5, y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값을 구해주면 돼. 한번 넣어볼까? 루트에 3x 더하기 루트에 2y에서 x의 3분의 5, y의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루트 3 곱하기 3분의 5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2분의 5니까 루트 5 더하기 루트 5는 얼마가 나와? 2루트 5가 나오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이 일정하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 두 개에 더해진 놈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 값을 집어넣은 게 항상 답이 되는 거야.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 근데 얍실하지만 뭐 시간도 아끼고 실수도 줄고 좋은 방법이겠지, 그지?